남들이 안 예쁘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다 붙여놓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자기가 스스로를 돌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인드셋 자체를 나는 자식이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네. 어머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빈둥님들 조수빈입니다. 네, 오늘은 대유튜버이자 베스트셀러, 즉 에세이 1위,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최세영 작가님을 모시고 매력 있는 사람의 특징, 잘 되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빈둥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주부 그리고 말 많은 소녀 채널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책을 냈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제목이 너무 제목대로 좋아요. 가는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네, 아니 농담이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저를 작가로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목을 보고 이건 나에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구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아나운서로 살다가 유튜버로 한번 튀겼어요. 네, 그래서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잖아요. 어떻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기에는 아직 지금 책이 나온 지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벌써? 작가로서의 삶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막 되게 뿌듯하지 않아? 처음에 이제 제가 아나운서 됐을 때 신문에 합격자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부모님이 그거를 정말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부모님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매체? 그러니까 레거시? 이런 데서 뭔가 이름을 이렇게 오르내리고 하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요즘에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주가도 부동산도 다 뚝뚝뚝뚝 떨어지는 일밖에 없는데 이걸 보면서 힘을 많이 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맨 처음이 굉장히 되게 이색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욕심 맞아요. 없고 여유 있는 척 사는 대신에 열심히 사는 게 재밌다고 당당하게 말하겠다. 네. 나를 속이지 않겠다. 네. 저는 이게 단순히 그냥 자기 잘된 처세법 같은 거 들어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처음에 자기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거 네. 어떤 의도였어요? 이걸 취향부터 이제 공략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저는 예를 들면 굉장히 공부 잘하는 뭐 지적인 여자 이런 이미지가 좋아서 이렇게 막 안경도 써보고 막 이렇게 책도 좀 막 읽어보고 해요. 근데 또 명품 가방 들고 블링블링하게 사는 사람도 좋아서 또 뭐 그런 또 거 하나 따라해. 들어. 그리고 또 뭐 운동 잘하는 사람 좋아서 운동화도 신어. 이게 뭔가 이렇게 다 믹스 매치를 했는데 이게 다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게 나는 짝꿍돼 없는 있는 거지. 느낌. 맞아요. 이 중에 하나도 내가 욕망했던 게 아닌 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계속 살다가 나 이렇게 사는 거는 안 될 것 같아. 뭔가 내가 나 스스로한테 사기치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욕심쟁이 소리 들어도 돼. 그냥 나 뭐 속물 소리 들어도 돼.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진짜? 마음껏 욕망할래. 이제 이 결심이 어떤 날 서게 되는 거예요. 집을 딱 봤는데 제 마음에 드는 구석 정말 하나도 없는 집.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내 삶 같다 이게. 그냥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남들이 안 예쁘다고 해도 내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다 붙여놓고 내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놓고 내가 좋아하는 향기 나고 내가 좋아하는 느낌 있는 그냥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 해서 결론은 내 욕심대로 살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거기에 다른 사람의 의견 개입시키는 거 좀 줄이고 욕심의 대가가 사실 노력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 그냥 감수하자. 이렇게 좀 마음가짐이 바뀌었던 거죠. 저도 이제 나이 드니까 그런 거 되게 공감하는 게 보면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아나운서들은 명품백 같은 거 유행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취향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사실 내가 그걸 그렇게 좋아해서 샀나 싶은 거예요. 그거 완전 공감해요. 남이 네. 볼 때 좋을 것 같으니까 산 거이자 내가 맞아.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게 제가 느꼈던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그럭저럭 그냥 괜찮은 거지. 뭐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가치가 아닌데 그거 맞춰서 살려고 되게 아등바등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그 에너지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에다 쏟았으면은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책에서 자기 검열과 자기 점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네네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이 봤을 때 괜찮은 나. 이게 자기 검열인 것 같고 네네. 자기 점검은 내가 봤을 때 괜찮은 나. 네. 차이를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되게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자기 검열이 이게 좀 소심한 사람 특이에요. 사람을 만나고 집에 오면은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눈치 보느라고. 이게 눈치껏 이렇게 뭐 말도 좀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하긴 해야 돼.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내가 무슨 말 했지? 그 말에 그때 걔 표정이 안 좋았어. 말을 나 덜 이제 했어야 손절 되는데. 당하겠네. 어쩌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맨날 제 행동 하나하나 이제 막 검열을 하게 되는 특히 거예요. 남한테 어떻게 보였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아나운서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사람들이 평가를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검열을 많이 한 거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그런 나를 진짜 좋아할까?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저다운 저를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객관화를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 만약 예를 들어 수빈 언니가 나한테 이 말을 했어. 그럼 이게 기분 나쁠 말인가? 아니, 난 괜찮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이 말 한 것도 괜찮은 거겠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멀리서 저를 타자화를 해가지고 참 보려고. 제3자로서 맞아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조금 그런 강박을 많이 없앴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애엄마로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네. 느끼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루틴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 네네. 내가 멍청해지지 않기 위해서 네. 최소한 이것만 노력한다. 책에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은 이건 언니가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긴 해요. 저도 한번 책에서 썼었는데 똑같이 쓴 게 운동. 아, 운동은 네. 무조건 해야죠. 어. 저는 임신했을 때부터 수영 시작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하고 왔거든요. 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진짜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운동을 해야지 애를 볼 때도 그 맞아요. 시간의 질이 올라가죠. 맞아요. 네. 체력으로는 지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요즘엔 진짜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말을 이렇게 놓고 요새는 운동 많이 못 하는데 몸을 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민 있을 때, 번뇌가 저도 있을 똑같이 때 그 얘기 했어요. 몸을 네. 써야지 머리가 비워지면서 내가 다시 리프레시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 바쁘게 움직이면 머리 디톡스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 때문에 저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제가 좀 강조를 하는 게 인풋이랑 아웃풋이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인풋만 많기는 쉽죠. 맨날 미드 보고 뭐 책 읽고 뭐 인스타 같은 거 보고 유튜브 보고 근데 그걸로 전 충분하지가 않다고 어떻게 해야 생각해요. 돼요? 그러니까 인풋은 이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가 얘를 소화를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야 되죠. 그게 저는 아웃풋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책만 읽어서는 이게 완전히 내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독후감을 쓰든 뭐 인스타에 뭐 책 계정을 만들어서 포스팅을 하든 그렇게 해야 이게 진짜 내 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뭐 영감 기록 같은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포스팅을 따로 하진 않고 인스타 스토리로 이렇게 남겨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거 거 다시 쭉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내가 이때 이런 이거를 생각을 했었구나. 했구나. 그럼 내가 이때 힘들 때 어떻게 이겨냈지? 그런 걸 이렇게 다시 보면은 내가 이때 이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겨냈구나. 그러니까 과거의 나에서부터 좀 배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기록의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그거예요. 내 취향을 좀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인풋만 많으면 많이 봐도 내가 뭘 좋아해서 이걸 보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웃풋까지 나오면 내가 이건 진짜 좋아했구나. 내가 이건 쓸말이 없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느끼게 될 때가 있거든요. 좀 더 좀 취향이 깊어지는 느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풋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네네. 있었어요. 어머, 제가 진짜요?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네.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막 그런 사람들인데 네네네네. 서영 씨가 취미 부자라며. 아. 그래서 진짜 배운 게 많대요. 네네네. 근데 저도 뭐 요리 배웠다가 꽃꽂이 배웠다 하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가 왜 배웠나 싶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써먹지 않아도 네. 취미 부자인 게 좋다. 네. 저는 노는 게 싫어요. 근데 뭐냐면은 일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뭐 어디 가서 호캉스 하고 오고 뭐 그냥 뭐 휴가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놀다 오고 이게 싫어요. 왜냐면은 머리도 쉬지도 못하면서 몸은 또 몸대로 고되고 그러니까 뭔가 안 놀고 싶을 때 노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쉬는 거를 차라리 다른 생산적인 활동을 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거를 할 때 본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배워요. 배우면서 이거는 아이패드보다는 맥으로 하는 게 낫겠다. 이거는 윈도우가 낫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꽃꽂이를 해요. 이게 컬러가 이렇게 돼야 화사하게 색이 잘 나오네. 나중에 영상 찍을 때 이 색깔을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본업을 리프레시 할 수 있거나 본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거나 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진짜 그 순간 행복했다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자, 이번 주제는요. 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감정. 진짜 나 공감했어. 자기 연민과 그리고 죄책감. 이거를 제가 꼽았었거든요. 내가 불쌍해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네, 그냥 원망스러운 거예요, 다. 원인과 그리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데 맞아. 지금 누가 나보다 힘들어? 맞아, 맞아. 이렇게 하면서 맞아. 참 분노가 쌓이는 거죠. 분노,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을 가지지 말고 이거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를 돌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자기를 돌보는 건 좀 다른 것 다르죠. 같아요. 그 마인드셋 자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다. 그럼 내가 내 자식 잘 되라고 할 때 이런 걸 할까? 그거를 조금 기준을 삼아요. 한 3일 막 돈이 없어가지고 뭘 못 사먹고 굶었어. 그럼 자기 연민이 있는 사람은 그래, 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해. 난 뭐라도 먹게 할 거야. 나한테 다 꾸역꾸역 이렇게 막 다 넣을 거야 하면서 그냥 소금물이라도 먹는 거예요. 목마른데 소금물이라도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케어하는 것,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목마르고 그래도 소금을 못 먹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네. 얘를 살려야 되니까. 너무 좋은 비유다. 네, 영양제 그 발포 비타민 타가지고 그런 걸 먹이고 싶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게끔 나를 귀하게 만들더라고요. 여기라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내 자식이라면은 영양가 있는 거 먹이고 잘 쉬게 해주고 막 달리라고 채찍질 하는 대신에 그 쉬어도 갈 수 있어라고 위로도 해주고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과 아니면은 나를 케어해주는 거 요거를 딱 가르고 나면은 하는 행동이 완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더 슬픈 거는 이제 자기 비하나 연민을 갖게 되면은 그게 습관이 된다? 약간 맞아요. 마약처럼? 진짜. 한 번 하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그런지도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근데 아니잖아요. 자기는 자기 책임이고 자기 인생인데 내가 불행한 걸 다른 사람한테 쏟아 부을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민폐를 끼치게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근데 우리 서영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20대 때, 30대 때 방황도 하고 네. 내적으로 근데 이런 거에 딱 탈피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좀 결혼을 하면서 이게 많이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실패를 모르는 남자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 뭐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뭘 생각할 때 안 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은 둘이 막 이렇게 가요. 몇 천억 하는 빌딩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걸 쳐다볼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냥 그러고 그냥 있나 보다 그냥 이러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욕심조차 못 갖는 이제 그런 타입이었다면 남편은 저런 건 얼마쯤 하려나? 대출이 얼마나 나오려나? 1년에 얼마를 벌어야 되려나? 내 주변에서 저걸 가진 사람이 있으려나?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생각이 구체적이고 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를 보는 사람이더라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네요. 맞아요.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메모를 써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네, 막 그런 뭐 어디에 여행을 갔다 오고 뭐 모니터를 뭐 몇 인치짜리를 사고 싶고 서영이랑 결혼을 하고 뭐 이런 걸 써놔요. 얘는 뭐 이런 걸 써놓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1, 2년 정도 지난 후에 다 샀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으면 되는구나. 이거를 좀 제가 남편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쪼렙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이렇게 막 담대하게 막 욕심내고 이러기에는 제가 욕심이 너무 작은 사람이긴 해요. 근데 약간은 사고 전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살얼음판을 막 걷듯이 가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가면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갈 수도 있겠구나. 된다고 생각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서영 씨가 이직도 몇 번 했고 직장도 하고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내가 프리랜서 성공하기 위한 팁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회사원과 프리랜서는 정말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에 너무나 과하게 프리랜서 찬양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저는 회사원일 때도 나름의 행복이 있었어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이제 회사를 가고 하니까 이 좀 생활이 좀 바로 잡힌다든가. 맞아요. 그리고 월급날 월급 들어오니까 그 동료가 있잖아. 또. 네, 맞아. 불안함이 없고, 그리고 동료도 있는 것도 진짜 장점이고, 그리고 회사에 가면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트렌드 같은 걸 배운다 그래야 되나? 저는 프리랜서 하면서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요즘 무슨 옷이 유행하지? 이런 거 몰라요. 왜냐면 누가 없으니까. 그리고 개인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고, 회사 단위로 해야만 하는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프리랜서로 반도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냥 그런 것들. 얻을 수 있는 이득 자체가 이제 되게 다른 것 같아서, 좀 선택을 하는 게 일단은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프리랜서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노동집약적이잖아요. 일하는 게 이제 돈이고. 일을 하는 만큼 오죠. 못하면 네, 없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자신을 조금 쉴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일하고 쉬고 이 분리를 저는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오래 갈 수 있는 길. 분리.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유튜브 촬영하고 뭐 하고 이러니까는 분리가 안 될 것 같아. 새벽 2시고 3시고 막 계속 편집하고 있고 그냥 밥 먹다가도 생각나면 막 찍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저를 피폐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번아웃이 오게 만들고 결국에는 일을 좀 쉬게 만들고 이런 악순환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무실로 딱 분리를 하니까 어쨌든 출근해서만 일을 하니까 그렇구나. 늦게까지 하더라도 야근하고 온 티가 나잖아요, 집에도. 집에 왔을 때 무조건 일을 좀 잊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과 생활을 좀 분리하는 거 이런 거가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일맥상통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네. 프리랜서로서는 내가 나를 고용한다 생각을 한다. 네, 맞아요. 머리를 띵 울렸어. 나한테는 네, 진짜 맞아요. 프리랜서 선배니까. 뭐 출산휴가도 줘야 되고 네. 뭐 이렇게 좀 잘했다 이러면은 뭐 비싼 뭐 귀걸이 이런 것도 한 번씩 사주고 직원 눈치 보듯이. 네, 보너스도 이렇게 한 번씩 주고 나라는 직원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대접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하는 거죠. 퇴근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퇴근도 시켜주고. 저는 프리랜서로서 가장 큰 매력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책임진다는 거고 그래서 도박이 될 수도 있는 네, 거죠. 맞아요. 리스키하면서도 또 매력 있는 게 프리랜서 생활인 것 같습니다. 삶에 욕심낼 자격이 있느냐고 스스로 의심하는 습관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할 용기조차 빼앗아갔다. 누군가 나에게 뭐가 되고 싶냐고 물어올 때도
나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다. 그저 희망사항일 뿐인데 그 꿈을 입 밖에 내는 데에도 자격이 필요한 것 같았다. 원하는 걸 원한다고 말하고 좋은 걸 얻으면 과분하다는 말 대신 감사하다고 말했다. 내 욕심을 솔직히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오는 비난이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많이 원할수록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내 삶에 욕심내기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게 마음대로 되진 않았다. 하지만 온전히 내 선택이기에 실패도 괜찮았다. 예전과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행복의 자격을 묻는 대신 그 자리에 노력을 채우기 시작했다.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지금 서점에서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고 싶으신 분들 잘 읽으세요. 그냥 이런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스스로 좀 내 삶에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뭔가 이걸 좀 탈피하고 싶어. 네. 좀 내 삶에 진심이신 분들이 읽으시면 조금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최소영 작가와 함께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지켜볼 거 같이 해주세요. 지켜볼 거야.